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 배우자 상속공제가 30억 원이기 때문에 3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이제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배우자 상속공제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에서 빼주는 항목들이 있죠. 그걸 먼저 간단히 알아본 다음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과세 항목이 있죠. 이제 국가에 대해서 유증 등을 한 재산, 이제 이런 항목들은 다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가액 불산입액이 있습니다. 이제 공익 목적으로 출연한 재산 등 이제 이런 것들은 또 과세가액에 불산입을 하고요. 이 과세가액 불산입액은 이제 신청을 해야 되고 또 과세관청에서 사후관리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세가액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이제 공과금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장례비라든지 채무,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제를 해주고요. 또 마지막으로 상속공제가 있죠. 이 상속공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이렇게 상속공제가 있는데 예,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일단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공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이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20억인데 만약에 실제로 10억만 상속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10억까지만 상속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상속인이 배우자가 있고 자녀 2명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배우자는 1.5를 이렇게 해주죠. 그 다음에 자녀들은 1을 해주니까 총 3.5분의 1.5가 이제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입니다. 즉 7분의 3이죠. 7분의 3. 그래서 3.5분의 1.5가 배우자 상속분인데 이 배우자 상속분이 예를 들어서 2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한도 내에서만 이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실제 30억 원을 상속을 받았는데 이제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이 20억이다. 그러면 이제 20억 원까지만 이제 공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대 30억 원까지만 공제를 합니다. 즉 이제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이 예를 들어서 50억 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50억 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도가 30억 원이기 때문에 이제 30억 원까지만 공제가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 5억 원은 이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우자 상속공제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첫 번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이제 공제를 해준다. 이제 배우자가 실제 10억 원을 상속을 받았으면 이제 그 범위 내에서만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한다. 즉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이 10억이면 10억 한도 내에서만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대 30억 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30억 원을 초과해서 상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이 30억 원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가 30억 원이기 때문에 30억 원 한도 내에서만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 5억 원은 이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우자 상속공제 재산에 대해서 상속공제 계산식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절세 팁을 얻어야 될 텐데 이제 어떤 이제 절세 팁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를 많이 해놓는 게 좋겠죠.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이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미리미리 사전 증여를 많이 해놓으면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배우자를 사랑을 하시고 또 많은 재산을 증여를 사전에 해주시면 상속세도 줄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이제 배우자 법정 상속분이 30억 원을 만약에 초과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 법정 상속분이 3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렇다고선 치더라도 이제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것보다 그 초과분은 이제 자녀에게 상속받도록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물론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자녀와 이제 신뢰관계가 이제 사전에 형성이 좀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배우자 법정 상속분이 30억 원을 초과하게 된다고 하면 그 초과분은 이제 자녀가 상속받도록 하는 게 좋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절세 팁은 이제 배우자는 부동산 대신에 이제 금융자산, 즉 현금자산 위주로 상속을 받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상속인들 또는 수유자, 즉 이제 상속을 받는 분들과 또 이제 상속인들 간에는 이제 연대 납부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이제 상속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이제 연대 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자녀를 대신해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는 가능하면 현금 자산 위주로 상속을 받고 이제 부동산 등은 이제 자녀들이 상속받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내야 될 그 상속세를 이제 배우자가 대신 내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가 대신 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만 이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또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이제 배우자 상속 공제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절세 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라면 이제 주변에 많은 분들하고 공유 부탁드리고요. 자, 구독, 좋아요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